하겠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는 17년 전에 사나이 가신 열사들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 앉아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열사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정말 철저히 버리고 외치고자 했던 것이,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17년이 지나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누가 있었던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전태일 열사가 있고 동일방직 YH 여공들이 있었고, 그리고 17년 전에 사나이에 가신 두 분 열사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제가 있게 된 것이라고, 진정한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현장의 문제에 얽매이고 사고를 보다 더 넓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부터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 길에 청년학생 동지들 같이 손잡고 갑시다. 항상 어려운 금기시되었던 그런 금단의 장벽을 깨뜨리는데 가장 선봉된 역할을 해왔던 것도 이 땅의 투쟁의 역사에서 청년학생들의 그 역할이 무엇이었던가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노동자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이 땅의 진정한 통일을 실현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의 필수 엄마 노동자들은 늘상 투쟁의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식들에게만은 이 불합리한, 이 불법부당한 현실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투쟁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동안 저는 통일하면 뭔 얘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여기 뒤에는, 아니 이 자리에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결코 통일이 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그 희망을 알려주는 것이 또한 6.15 공동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가 당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통일의 그 벅찬 감격을 안아옵시다. 우리 후세대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국주의 세력들의 그 악랄한 충동을 보면 저는 절망보다는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들의 무너짐이 시작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청년학생, 우리 노동자, 그리고 많은 양심을 가진 이 땅의 민중들이 보다 철저히 양심을 정의롭게, 그리고 나라를 통일하는데 진정으로 전문시키는 것만이 올바른 실천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기어이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통일의 그 길을 앞당기는데 철저하게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외쳐봅시다. 노동자가 중심에서 공동선언 이행하자. 공동선언 이행하자. 공동선언 이행하자. 열사정신대들 네, 또다시 옆을 보시면 우리 새내기 문예단이 문예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봅시다.
중단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친미 수구 냉전 세력 석결을 위한 애국학생연대 의장님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주기 김세진 이재호 열사의 정신을 기어이 계승해내겠다고 이 자리에 오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국의 자주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싸우고자 하는 친미수구 냉전 세력 척결을 위한 애국학생연대 의장입니다. 이호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좀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각오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세진 이재호 열사가 온몸을 불살라가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반미 자주의 그 뜨거운 의지와 영웅적 투쟁은 17년이 지난 오늘 저를 더욱 숙연하게 만들고 더욱 치열하게 고민을 하게 하십니다. 두 열사가 온몸을 불태우시면서 남기신 그 숭고한 정신을 지표로 삼아서 현 시국에 대한 저희 애국학생연대의 입장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조금은 허망하게 미국의 대이라크 침략전쟁이 종료되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상당히 고전하던 미국은 격전이 벌어질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바그다드에 거의 무혈 입성함으로써 침략을 종결지었습니다. 미국은 이라크 침략 전쟁을 승리하였다면서 환호하고 있고 곧바로 프랑스, 러시아 등 소위 반전 국가였던 국가들이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가진 아양을 다 떨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반전을 외치던 그러한 국가들의 위선적 행태가 정말 참으로 가소롭다 못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승리로 바야흐로 세계에는 다시 한번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 천하가 다시 한번 도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도전하던 세력들은 모두 사라지고 세계는 평화로워지고 미 국민은 이제부터 안심하고 두 발 뻗고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을까요? 조금만 자세히 세상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미국 천하의 허약성과 허구성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것처럼 기실 팍스 아메리카라는 것은 무자비한 폭력과 그에 따른 깡패 같은 패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자비한 폭력에 대하여 우리는 순간적으로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폭력에 굴종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라크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 놈들이 이번 침략을 독재자 후세인을 몰아내는 이라크 해방전쟁이라고 아무리 미화분식하였음에도 약탈과 폭력의 본성인 침략군의 속성은 결코 감추거나 위장할 수 없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군의 문화재 약탈, 현금 탈취, 무차별 가택 수색 등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군에 의해 해방됐다고 하는 이라크 민중들의 반미 저항 또한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저항하던 후세인이 사라졌음에도 이라크에 미국의 충실한 친미 정권이 등장하는 것은 지금으로서 매우 난망하게 보입니다. 미국 놈들은 참으로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미국 놈들은 2차 대전 이후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미 군정을 설치해서 친미 정권을 세우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애초 3개월 정도로 예상했던 군정기간은 그 끝을 기약하기 어렵게 됐고 미군의 점령기간은 최소 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미군만 철수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땐 또 다른 후세인 정권이 이라크에 등장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승리라는 것은 후세인이라는 반미 정권을 또 다른 반미 정권으로 교체한 것 이외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지금 시대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류의 참모습입니다. 무차별한 폭력에 패배라는 결과가 있을 수는 있어도 결코 굴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저 미국 놈들이 꿈꾸고 있는 박스 아메리카나의 환상을 무참하게 종결시키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미국의 허약성은 얼마 전 이북에 의하여 또다시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라크 침략 전쟁 이후에 다음 타겟으로 공공연히 지목된 이북에 대하여 미국은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베이징 3자 회담에 응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북의 줄기찬 협상 요구에 거들떠보지도 않던 미국이 대화는 하되 협상은 없다라는 고압적 자세를 일관하였던 미국이 이미 회담 전후로 이북이 미국에 대하여 그동안 미국이 설정하였던 소위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즉 재처리 작업의 돌입과 또 그에 따른 언론 보도에 따른다면 그 결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예정된 회담에 순순히 임하였으며 현재 별다른 호들갑을 떨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텐데 지금은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 언론들 또한 본국에서 저들의 모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 미국에서 조용해서인지 예상외로 차분해 보입니다. 조금 더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미국의 전쟁광들이나 패권주의자들이 이러한 상황 전개를 이해하기는 정말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자타가 공인한 세계 최강국이자 얼마 전 그 위용을 자랑한 바 있었음에도 세계는 저들이 바라는 것과는 달리 전혀 그들의 미 패권주의에 동요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마 지금 세계에서 반미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이러한 전세계적 반미 열풍은 남한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자랑찬 반미 자주와 투쟁에 빛나는 투쟁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 멀리 해방 직후부터 광주항쟁, 김세진, 이재호 열사 등 우리 민중의 투쟁 역사는 곧 반미 자주와 투쟁사였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도도하게 흘러내린 반미 자주화의 의지는 지난 대선 시기에 폭발적으로 분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민중들은 이번에야말로 미국 놈들의 당당할 수 있는 정권의 수립을 갈망하였고 그러하기에 노무현 정권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애국학생연대는 바로 이러한 우리 민중의 투쟁 과정과 하나 되어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반미 자주화 투쟁을 전개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 땅의 점령군 주한미군은 즉각 철수되어야 합니다. 이라크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무리 위험무직해도 미군은 점령군을 따릅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 미군에 의하여 무참하게 학살당한 우리 부모 형제가 그 얼마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학살이 자행되도록 놔둘 것입니까? 주한미군이 한강 이북에서 한강 이남으로 이동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성격이 달라집니까? 그런다고 제2의 유순위, 위선위가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반미 자주화를 확고한 기치로 하여 이를 자주적 통일로 완성할 것을 주장합니다. 자주 없이 통일 없지만 통일 없이 자주도 없습니다. 반미 자주화는 자주 통일의 철칙이자 목적이며 자주 통일은 반미 자주화의 완성이자 담보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분단된 한반도에서 반미 자주화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미 자주화 투쟁이 연북 자주 통일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반미 자주화는 영원한 이상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를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6.15 공동선언을 발표했음에도 반미 자주화의 입장이 확고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6.15 공동선언의 철학을 방지하지 못했다면 노무현 정권은 대중의 열화와 같은 반미 자주의 기반에서 출발했음에도 특검법 통과에서 보이듯이 연북 자주 통일의 의지가 불분명하므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친미 사대로 경도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특검법에 대하여 상당한 고심을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특검법은 그렇게 고심할 것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나라당의 150명 국회의원이 그렇게 무서웠습니까?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무현 정권 스스로 자신은 국민에게만 빚졌다라고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민이 특검법을 반대하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원래 특검이 제기된 것 자체가 미국에 의해서 미국 놈들이 우리의 민족 공조 강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천하의 국민이 다 알고 우리 국민이 반미자주로 들끓고 있는데 대선에서도 이미 패배한 시대의 쓰레기 한나라 놈들이 국회의원 좀 많다고 그게 뭐가 대수란 말입니까? 어차피 내년 총선에서 싹 떨어질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놈들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노무현 정권이 특검법을 한나라당이 원한 대로 턱하고 통과시켜버리니 우리 민중들이 여간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단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특검의 과정은 소위 반통일 수구 언론에서 집중 보도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있는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이 4천억짜리 상품이라는 식으로 반북 여론몰이가 가속화된다면 우리의 반미자주와 자주통일의 희망은 진로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도 없습니다. 자주도 없게 됩니다. 통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국학생연대는 이러한 사태의 진행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단 50여 년 만에 불신과 대립을 청산하고 화해와 단결의 민족 대진군의 소망을 알렸던 2000년의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를 흠집내고 자주 통일의 종표, 민족 통일의 굳은 약속인 6.15 공동선언을 무력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분단된 조국을 연구하려는 미 제국주의의 특검 공작을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애국학생연대는 진미 반통일의 특검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으로 투쟁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애국민주 인사 여러분, 그리고 정의에 투철한 전국의 청년학도 여러분, 조국과 민중이 우리에게 영광찬 투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분명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 큰 힘으로 투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기치가 된 반미자주와 6.15 공동선언으로 대동의 단결을 이루어냅시다. 다가오는 5월과 6월, 실로 가슴 뿌듯한 시절입니다. 순박한 시민들이 적수공권의 맨몸으로 무장하여 미 제국주의의 가면을 들춰내고 반미자주 민족해방의 붐을 만끽한 5월 광주항쟁과 7천만 온 민족을 새 희망으로 넘쳐나게 했던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들을 실로 기쁜 마음으로 온 민족과 함께 성대하게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미 제국주의와 친미소근 행전 세력들의 집요한 방해 직동들을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특검이 우리를 가로막으려 할 것이고 이북과 미국 간의 핵 공방이 우리를 주춤거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미자주 6.15 자주통일의 선명한 기치로서 그 본질을 파헤치며 원칙 있고 일관되게 전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지 여러분, 저희 애국학생연대는 한성대 투쟁의 선봉으로서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함께 싸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우리 새내기 문예단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셔봅시다.
사투리 아저씨가 나보고 동무하며 내 손을 뻗지 못하지만 랄랄라 세조국 건설의 약속 한 목소리로 노래하네 랄랄라 세조국 건설의 노래. 역시 문예단은 빠르게 자리를 정돈해서 상호야, 앉아주시고요. 상호야, 다음 상호야. 발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4학년. 4학년. 잘했어. 내가 뒤에서 보고 있었어. 하나도 못 범서가. 여기 보고 있었어. 17체 주기 김세진 이재호 열사 추모자 반미반전 시국대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6.15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통일 세력의 단결을 이루어내자라는 제목으로 서울대 6.15 2주년 기념사업 추진본부장님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봅시다. 드디어 마지막 순서니까요. 다들 이제 많이 열단님 앞에서 반성할 것도 많겠지만 고개는 좀 다 들어주시고, 특히 다른 학교에서 온 완통지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 잘 들어주세요. 예. 17년 전 신림 사거리에서 타올랐던 두 열다의 불꽃은 지금 두 개의 커다란 눈이 되어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 몸을 바쳐가면서까지 통일과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했었던 두 열다의 삶의 자세는 이 시기 애국을 고민하는 청년 학생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삶의 지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온몸에 불이 붙어서 타들어가면서도 끝까지 외쳤었던 반전반핵 양키고음이라는 그 외침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시대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구호이자 우리들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라는 방향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김세진, 이재호 열사는 바로 이 자리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청년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일기하고 있으며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김세진, 이재호 열사의 삶을 이어받을 후배이다라는 마음으로 힘차게 애국하는 삶을 같이 걸어갑시다. 인사드리겠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 공과대학 4학년 김동하입니다. 반갑습니다. 각층의 6.15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국권이 단결할 때 진정 우리 사회의 발전과 통일의 정치 조직이자 지나가는 길에 조선일보에 큼지막히 써여있는 특검제 얘기를 보면서 한숨을 짓는 우리 민중들의 진정한 그 입장을 대변할 정치 세력입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은 좌익도 우익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단순히 기회주의적인 정치 세력이 아니라 단순히 급진적인 말을 되풀이하는 세력이 아니라 우리 민중들이 그토록 바래왔었던 자주와 민주와 통일의 그 요구를 묵묵히 걸어왔었던 수많은 전사들의 그 요구를 받아안는 정치 세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통일의 그 한길에 헌신해왔던 수많은 애국 인사들을 우리 민중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오로지 통일만을 위해서 싸워왔었던 선배들의 그 고귀한 정신과 투쟁 전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6.15 공동선언 그 기치 아래 단결하자 우리에게는 단결의 기치도 있습니다. 앞장서서 싸워나가겠다는 장한 패기 있는 청년 학생도 있고 언제나 묵직히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애국 민중들이 통일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6.15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통일정강을 명확히 세우고 굳건히 단결하는 것, 오직 그것만이 남았습니다. 6.15 통일세력의 등장은 역사의 필연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앞두고 있는 지금 6.15 통일정강을 중심으로 굳건히 단결합시다. 승리의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바로 지금 6.15 공동선언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또 단결한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었던 상상 속의 그 힘이 아니라 정말 강력한 힘, 민족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단단한 중심의 형성, 그리고 폭넓은 연대,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민족의 앞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추동력인 것입니다. 정치 노선이 다르다고, 개혁 정책이 다르다고 서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작은 차이를 뛰어넘어 단결하자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동의한다면 누구나 함께 손잡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함께 공존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밝힌 것이 6.15 정신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개혁적이고 누가 덜 개혁적인가? 누가 더 온건하고 누가 더 급진적인가? 신자유주의 반대가 우선인가? 노무현 정부에 대한 규탄이 우선인가? 이러한 차이를 뛰어넘어 정말 민족의 이익, 6.15 공동선언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단결은 우리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단결했을 때 승리가 있고 단결하지 않으면 패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서 단결, 6.15 공동선언과 통일정강을 중심으로 한 단결을 통해 정치 세력화해내고 7천만 결의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희망이 됩시다. 집중 잘 되네요. 한 달 전에 기념작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고, 예, 서청년 동지들 많이 안 왔었습니다. 자, 그날은 기쁜 날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저도 아까 원래 눈물도 흘렸지만 열사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많이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 삶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웃을 수 있는 것은 김세진, 이재호 열사가 그토록 바랬던 그 시대, 통일이 너무나 합의되고 반미가 너무나 정당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6.15 시대, 6.15 공동선언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손을 잡고 통일 세력의 정치 세력화를 이뤄냅시다. 그 길에 진정 우리 민족의 통일도 있고 우리 민족의 승리도 있을 것입니다. 동지들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 구호에 쳐봅시다. 통일 세력의 큰 단결로 공동선언 이행하고 조국 통일 완수하자. 모든 발언이 다 끝났습니다.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서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낭독은 추모제 준비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17주기 김세진 이재호 열사 추모제 및 반미반전 시국대회 참가자 성명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이 땅 한반도 민중의 삶을 유린하는 것도 모자라 민족적 대결을 부추기며 전쟁 야욕으로 가득 찼던 침략자 미제국주의를 향해 자신들의 몸을 불사르면서까지 항거했던 두 분 열사의 가신 길을 되돌아보며 당신들의 뜻을 받아 안고자 서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주적인 나라, 참다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던져주셨던 두 분의 피 맺힌 외침이 울려 퍼진 지 17년이 지난 오늘에도 제국주의 침략자 미국은 별끝 하나 변함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전적인 자세로 전 세계 평화 애호 민중들을 대상으로 침략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가공할 만한 대량살상 무기를 앞세워 수많은 무고한 이라크 민중들의 생명과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면서도 스스로 설정한 명목마저도 찾지 못한 채 종결된 지난 전쟁의 승리 아닌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제국주의 미국의 호전 세력들은 이제 그 침략적 총포리를 이 땅 한반도로 겨냥하려 하고 있다. 지난 수개월 전 이른바 핵유기를 거론하며 한반도를 일거리의 전쟁의 공포로 뒤덮이게 했던 제국주의 미국의 호전 세력들은 최근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의 이북점령 전략 논의에서 밝혀졌듯 이제 더욱더 노골적으로 한반도 민중들의 삶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어버리겠다는 국셈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렇다. 작금의 한반도 정세는 예의치 않은 돌발적인 사고 하나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는 매우 엄혹한 것이 사실이다. 제국주의 미국의 호전 세력들은 각종 수단을 동원해가면서 호시탐탐 그러한 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전에 없던 대규모 군사훈련을 감행하는가 하면 일본 군국주의 세력들을 부추겨 동북아 전역을 준전지 상태로 만들고 있다. 6.15 공동선언 이후 소중히 닥터온 7천만 민족의 다주적 단합과 단결 행진을 해방하는 것도 모자라 서로를 이간질하며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도록 배척하고 있다. 반세기 이상 분단과 냉전, 외세 굴종적 사대 정신과 반민족적 반복 사상에 기대어 대다수 민중들의 삶을 옥죄면서 지배 권력으로 군림했던 남한의 친미 수구 냉전 세력들 또한 혹인 양 제국주의 호전 세력들의 패권적 침략 기도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동조해 가고 있다. 한미동맹의 광활하는 코올 좋은 명물 아래 국익을 앞세워 부당한 침략 전쟁에 소중한 우리의 젊은이들을 내몰고 있으며 민족 분해를 획책하려는 제국주의 미국의 불쌍한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진 특검제의 일방적 시행으로 소중히 쌓아온 민족적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민중들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정략적 발상에 사로잡혀 있는 일부 기회주의 세력들이 오히려 앞장서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애국 민중은 결코 그것이 민족의 자주적 권리, 진정한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 이 모두는 제국주의 미국의 호전 세력들의 전 세계적 패권 야욕에 철저히 편승한 사대적 발상의 발로이며 내국 행위이자 반민족적 행위일 뿐이다. 제국주의 미국의 호전 세력들의 한반도 침략 기도를 이대로 지켜봐만 볼 수는 없다. 7천만 결의 삶의 터전인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 속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다.
제국주의 호전 세력들의 패권자에게 소중한 우리 민중들의 생명을 저당 잡힐 수는 없다. 덧없이 갈라져 지냈던 반세기를 뒤로한 채 민족의 단합과 단결로 새로운 통일조국 건설을 꿈꾸는 한반도 민중들은 다시금 반세기 전에 불신과 반목의 시절로 되돌려 보낼 수는 없다. 우리 애국 민중은 제국주의에 편승하여 반민족적, 내국적 행위를 일삼는 이들이라면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민족의 이름으로, 애국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 제국주의 야욕에 편승할 수밖에 없는 한미동맹이라는 속박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실천반 민족의 공조로 제국주의 호전 세력들의 신작기도, 민족 분열의 기도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두 번 열사의 소중한 뜻을 기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17년 전 열사들의 외침을 올곧게 받아안는 것임을 확인하며 힘차게 싸울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미국의 한반도 침략전쟁 기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하나, 미국의 전 세계적 패권 정책 및 전쟁 기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하나, 이라크 파병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미 파병된 젊은이들은 즉각 복귀시켜야 한다. 하나, 민족공조 정신 훼손하는 특검제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하나, 남북의 사주적 단합과 단계를 위해 6.15 공동선언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하나, 불평등하고 사대적인 한미동맹 관계는 파기되어야 한다. 하나,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부당한 여정 간섭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하나, 노무현 대통령의 현 단계 미국 방문 계획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하나,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반통일 반민주화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하나, 한나라당을 위시한 친미수고 냉전 정치 지탄들 및 각계각층의 친미수고 냉전 세력은 청산되어야 한다. 하나, 민족 공조 정신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통일내국 민중들은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2003년 4월 28일 제17주기 김세진 이조우 열사 추모제 및 반미반전 시국대회 참가자 일동. 추모제와 반미반전 시국대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아크로에 남아 계시는 학우분들께서는 이제 단위별로 분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향이 끝나고 나면 이 자리에서 서총련 반미반전 결의대회가 약 30분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분향이 끝나고 결의대회에 참석하실 학우분들께서는 빠르게 자리를 정돈해서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시어 해방이 온다 부르면서 단위별로 분향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모든 시국대회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빨리 찍어줘요. 하나만. 나도 한번 찍어보면 안 되나? 우리가 본다고? 바로 저리 있는 거예요 지금? 찍고 있는 거야, 나도. 한번 보자.
마지막. 그렇게 한번 봅시다. 마지막. 둥글게 둥글게 이게 찍어. 그렇게 봅시다. 둥글게 둥글게 조연이 준이야. 나와줘. 오빠 방반 잠금 보였어요, 여기 있어요? 원사 정치 많이 뜻깊은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오른쪽으로 시작해서 새내기 친구들 중심으로 이야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지 못한 문예단에 참가해서 되게 죄송한데요, 선배님들요. 야, 회장님! 되게 감명 깊게 그 문예단에 안녕하세요. 제작부 공산학번이고요. 이범석입니다. 야. 이번 구회가 하고 열심히 하는 아쉬움이 이제 와도 그때 말했더니 아까 해가지고 상태 흘러냈는데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거 약간 후회되고 이제 그거 이제 뭐 선배들 얘기 오늘 얘기 들어보면은 오늘 그냥 총재가 굉장히 뚱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저는 그런 의미로 아직까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에게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도움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청년부의 아나부 공사학번 이준입니다. 한국의 구회단을 참여하기 참 아쉬웠는데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좋은 많이 들으면서 참 감사합니다. 대단 친구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오늘 집풀이를 위해서 라운지 가서 우리 동아리연합회가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다 같이 라운지 가서 오늘 집풀이 준비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라운지로 갑시다. 라운지로 가자. 야, 근데 이거 얼마야? 진아, 이거 얼마야? 몰라요. 한개 연하를 사. 집에 안 갖다 줘도 돼? 안 갖지만 않으면 돼요. 빗돌이 캠프는 살 때까지만. 앞서서 우리 어른들 가겠으니까 뭐라고? 얘들아, 안녕. 어디 갔어? 웃어. 스마일. 미안. 안을 갔거든? 그 지금 여기 있어 좀 그냥 먹어버리자 그냥 아까 주라고 감염자한테 가면 안 돼서
똑같은 성원이는 넌 안 묻혀. 왜 그거 계속 여기까지 좀 쓸데없는 데까지 찍고 다니냐? 테이프가 남아서요. 남아서? 뭐 하세요? 형, 오늘의 감사의 말이야. 이 가방 안에. 이 가방 안에. 거기 앞에, 앞주머니 안에. 형아, 어디가? 예? 어디가? 잠깐 팀축기 때문에 잠깐 뭐라고? 팀축자랑 제가 돼요. 빨리 와. 3학년으로서 오늘 문예단을 굉장히 한 소감. 너무 쪽팔려. 아! 이거 갈지 마, 이거. 네. 그런 풍경을 찍을까? 오이씨. 아. 뭐하는 친이야. 너가 책 빌릴 수 있어? 책 빌리려고. 가자. 네, 그거 아직 준비 안 해도 돼? 이거 책 좀 일단 빌려놓고. 네. 방송 오늘 밤새 해야 되겠네? 은정아, 뭐 숙제 있다면서? 숙제 있다면서? 누가? 뭐? 아까 전에 뭐 해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형우가 숙제 있어. 나도 내일 수업이야. 그래, 너 공부 안 해? 공부 안 해도 돼? 해야지. 오늘 밤에 공부해야지. 같이 밤샐래? 바로 밤새? 나는 못 되겠어. 어제 좀 긴장하고 있어. 수정이도 오늘 문제 쓴다고 밤샐 것 같은데? 난 집에서 공부해야지. 민마에서 도서관 공부하니? 응? 도서관에서 민마에서 어떻게 공부해? 야, 너 지금 뭐 찍고 있는 거야? 응. 아이고. 근데 이런 거는 왜 다 적어놓으면 하나도 안 남아있지?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관리를 잘 안 하니까 그렇지 뭐. 지금 편상품 찍고 있어. 테이프 남아서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앞으로 야, 뒷풀이냐, 뒷풀이냐? 뒷